이혼을 하고 경마나하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던 성기훈은 신체 포기각서를 쓴 날 지하철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성기훈에게 좋은 기회를 주겠다며 딱지치기를 제안하는데요. 이기면 10만 원을 받고 지면 뺨 한 대를 맞는 것으로 퉁칠 수 있는 조건의 게임에 성기훈은 뺨이 벌게질 때까지 얻어맞고 돈을 따게 되고, 남자는 이런 게임을 며칠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명함을 건네죠. 기훈은 전처가 딸을 데리고 재혼한 남자와 함께 미국으로 간다고 하자 돈을 벌어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남자가 준 명함으로 전화를 걸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봉고차를 타자마자 가스가 나오며 기훈은 잠들었고, 눈뜬 곳은 456명이 모여있는 게임장이었습니다. 456번이 된 기훈은 쌍문동 동네 동생인 조상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상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으나 증권회사를 다니며 선물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엄청난 빚을 진 상태로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죠.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움직이면 탈락이라는 말은 움직이면 진짜 죽는다는 말이었기에 핑크색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일꾼들은 움직인 사람들을 향해 가차없이 총을 쏴 죽였죠. 기우는 109번 알리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으나 456명 중 25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게임 상금은 죽은 사람 한 명당 1억씩으로 255억이 쌓이게 됐죠. 한편 가까스로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이렇게 죽이는 게임인 줄 몰랐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항의를 했어요. 게임에 참여할 때 썼던 계약서에 참가자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은 중단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이들은 투표를 하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임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일해도 절대 갚질 못할 수준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표 차이로 게임을 그만둔다는 쪽이 더 많았기에 관리자는 다수가 게임의 재개를 원한다면 언제든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참가자들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사람을 마구 총으로 쏴 죽이던 게임보다 더 가혹한 지옥이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그래도 게임에서 이겨서 살아남으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바깥 세상은 앞으로의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기운 또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발이 썩었지만 수술비조차 없었고, 딸 앞에서 돈 때문에 계부에게 치욕스러운 말을 듣는 것을 들켰어요. 한편 상우는 어머니의 집과 가게까지 담보를 잡아 선물을 했다가 말아먹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고 문틈 사이로 게임의 명함이 꽂혀 있었죠.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살아남은 201명 가운데 총 187명이 자신의 의지로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경찰인 황준호는 사라진 형 황인호의 고시원에 갔다가 게임 초대장 명함을 보게 되고, 같은 명함을 갖고 있었던 기훈을 뒤쫓다가 기훈을 태운 봉고차가 배를 타고 서해의 한 무인도에 도착하는 것을 목격해요. 이에 준호는 배에서 핑크 일꾼 중 한 명을 죽여 바다에 던지고 옷을 빼앗아 입어 일꾼인 척 섬으로 잠입하죠. 한편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총 4개의 모형, 세모, 동그라미, 별, 우산 중 하나를 선택해 10분 안에 설탕 뽑기를 해야 했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도형을 먼저 골랐기에 별과 우산, 동그라미를 고른 사람들은 세모를 고른 사람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게임에 임하는 몇몇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우는 설탕을 녹이는 것을 봤다는 새벽의 말을 통해 게임을 미리 유추하며 자기 혼자 가장 쉬운 세모를 선택해 쉽게 성공합니다. 또한 111번은 게임 중 사망한 참여자들을 시신에서 장기를 빼내주는 조건으로 관리자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산 모양을 선택한 기우는 설탕을 혀로 녹이는 기질을 발휘해 설탕 뽑기를 성공하죠. 두 번째 게임에서 79명이 탈락하여 총 348억의 상금이 적립됐는데요. 한편 설탕 뽑기에 실패한 참가자가 죽는 것이 두려워 네모 가면을 쓴 관리자의 목숨을 위협하며 가면을 벗기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차없이 총을 쏴대며 살인을 하던 관리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이때 게임을 총괄하는 프론트맨이 나타나 관리자를 죽여버리는데요. 가면남들에게는 절대 가면을 벗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준호는 죽은 관리자의 네모 가면을 몰래 챙겨둡니다. 핑크 가면남들에게는 각자 등급이 있었습니다. 네모는 관리자, 세모는 병정, 동그라미는 일꾼순이었죠. 이에 병정 가면을 쓰고 있던 준호는 관리자 가면으로 바꿔 쓰고 게임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려 합니다. 한편 게임의 제작진들은 참여자들에게 일부러 음식을 적게 주고 싸움을 유도했습니다. 다음 게임을 하기 전에 약한 것들을 미리 솎아내는 게임의 일부였죠. 이에 제일 센 쪽이 붙는 게 살 길이다라고 생각한 한미녀와 111번은 건달이었던 101번 덕수에게 붙었어요. 미녀는 덕수와 관계를 가지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반면 조상우, 성기훈, 강새벽, 오일남, 알리는 같은 편을 하기로 하는데요. 탈북자인 새벽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며 같은 편 하는 것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에 기훈은 원래 사람은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라며 새벽을 챙기죠. 기훈이 사람을 챙기려 하는 이유는 그의 트라우마와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기훈은 과거 부당해고로 인한 파업을 하다가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날은 기훈의 딸이 태어난 날이었는데 동료의 죽음으로 기훈은 산부인과에 있는 아내에게 가보지도 못했고 동료의 죽음과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됐죠. 취침 시간이 되어 불이 꺼지자 101번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을 모아 깨진 사이다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무언가가 찔리는 소리, 퍽퍽하는 소리만이 울리는 시간이 지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인 일남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를 외치자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프론트맨은 게임 종료를 선언합니다. 밤새 27명이 죽고 남은 참가자는 80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공중에서 하는 줄다리기로 타워에서 줄을 당겨 상대방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승리하는 게임이었어요. 111번을 통해 미리 게임을 알게 된 101번은 힘이 센 남자 10명을 모아 팀을 꾸렸고 101번에게 기생해 살아남으려 했던 한미녀는 101번에게 내쳐진 후 기훈의 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훈의 팀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인과 여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줄다리기 100점 100승이었던 일남과 브레인 상우의 기막힌 작전과 단합으로 기훈의 팀은 살아남았죠. 한편 준호는 가면남들의 숙소에서 모스보호를 듣게 되면서 새로운 가면인 29번이 장기 적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1번이 장기를 적출하면 관리자 2명이 비밀 통로로 잠수하여 육지로 나가 장기를 배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준호는 게임을 보는 VIP들을 비상시에 대피시키려고 만든 비상통로를 알게 돼요. 이 통로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서 VIP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폭탄을 터뜨려 게임장을 파묻어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이 비상 통로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호는 함께 장기 배달을 하려 했던 관리자를 죽이고 그를 통해 사다리 통로 위에 있는 대장 프론트맨의 방에 게임 참가자 명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에 준호는 통풍로를 통해 프론트맨의 방으로 잠입하고 그곳에서 게임 참가자 리스트를 보게 되죠. 게임은 1988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진행되었는데요. 준호는 2015년 28회 참가자의 우승자가 자신의 형인 132번 황인호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한편 프론트맨은 장기를 팔고 참가자에게 게임을 알려준 관리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이 시신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었으나 게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규칙을 깬 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프론트맨은 바깥 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실려온 사람들에게 이 게임은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모든 참가자가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미리 게임 내용을 알고 있게 했다는 것에 분노했죠. 사실 프론트맨은 준호의 형인 황인호였습니다.
황인호는 동생인 준호에게 신장 이식을 해줄 만큼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었는데요. 시즌 1에서는 황인호가 어쩌다가 게임에 참여를 해 우승자가 됐고 나아가 게임을 설계하는 프론트맨이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즌 2에서 프론트맨의 전사가 나온다고 하니 이 부분은 기대가 되는 지점이죠. 한편 네 번째 게임에 앞서 39명 홀수로 남은 참가자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야 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게임을 하고 싶은 가장 친한 사람들과 짝을 이뤘어요. 반면 기우는 일남이 짝을 이루지 못하면 자동 탈락이 되어 죽을 거라고 여겼기에 모두 다 기피하는 일남과 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짝을 찾지 못한 한미녀만 홀로 남아 병정들에게 끌려나가죠. 2인 1조로 진행되는 네 번째 게임은 각자 구슬을 10개씩 가지고 자신과 짝을 이룬 사람의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어요. 즉 이건 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적을 고르는 거였죠. 이때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요. 창우는 자신의 구슬이 하나 남자 짝인 알리에게 사기를 쳐서 알리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반면 새벽과 짝이 된 지영은 게임 도중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새벽을 위해 일부러 게임에서 지는 선택을 하죠. 지영은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고 게임에 참여하기 직전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나가도 뭘 할지 마땅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에 지영은 이유가 있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게 맞다고 여겨 희망을 찾아 탈북한 새벽에게 너는 꼭 살아나가서 행복해지라고 말합니다. 반면 기훈과 일남은 게임의 내용을 알기 직전 깐부를 맺었습니다. 깐부는 한 동네에서 딱지랑 구슬을 함께 쓰는 내꺼 없는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기훈은 자신의 구슬을 거의 다 잃을 지경에 놓이자 일남의 치매를 이용해 사기를 치죠. 하지만 일남은 기훈이 자신을 속여서 구슬을 가져갔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손가락 걸고 깐부를 맺었으니 내 구슬을 주겠다며 기훈에게 자네 덕분에 잘 있다가 간다고 인사를 하고 게임을 끝냅니다. 이에 기훈은 일남을 이용하려 했던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죠. 한편 짝을 이루지 못했던 한미녀는 깍두기가 되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게 옛날 애들이 놀이할 때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며 미녀를 살린 거였죠. 반면 부인과 게임을 했던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죽인 꼴이 되자 고통에 몸부리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한편 게임 참여자가 16명만 남게 되면서 결승을 향해 가자 게임장에는 VIP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VIP들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참가자 중 누가 이길지 베팅을 했어요. 꼭 기훈이 경마장에서 말들에게 베팅을 했던 것처럼요. 준호는 VIP 접대라는 남자들의 옷을 입고 VIP들에게 접근하여 게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해저 동굴을 통해 잠수해서 인근 무인도로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자를 쫓는 프런트맨에 의해 이내 절벽 끝까지 추격당하는데요. 이에 준호는 동료 형사에게 자신이 찍은 영상을 전송하여 사람을 죽이는 게임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여 해상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준호를 쫓아온 프론트맨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여 자신이 준호의 형인 이노임을 밝히고 준호를 향해 총을 쏘죠. 이에 총을 맞은 준호는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시즌 1에서 준호가 죽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프론트맨인 이노가 자신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총을 빗나가게 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즌2에서 준호가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5번째 게임의 시작은 1번부터 16번까지의 숫자를 고르는 거였는데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중간 번호로 몰렸고 기우는 1번과 16번 중 고민을 하다가 한 남자가 1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양보하여 16번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로 된 두 줄의 유리 다리를 건너는 뒤에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었어요. 한미녀는 살 확률이 희박하자 자신을 이용하기만 하고 배신한 덕수를 끌어안고 떨어져 죽었고 제일 뒤에 남아있던 상우 새벽 기운만이 살아남았죠. 이때 상우는 자신의 앞사람이 시간을 끌며 고민을 하자 제한 시간이 끝날까봐 앞에 사람을 밀어 죽게 만들었어요.
한편 새벽은 깨지는 유리다리에 파편이 배에 박혀 부상을 당했는데요. 마지막 게임이 진행되기 전 날 밤, 주최 측에서는 3명의 결승전 진출자들에게 라이프를 하나씩 줬습니다. 즉, 밤새 누굴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기훈은 상우가 다른 참가자를 죽인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상우는 어차피 456억을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놈들 다 죽어야 된다며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이에 기훈은 상우를 죽이고 싶다는 증오심까지 느끼게 되죠. 하지만 새벽은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냐며 기훈을 말렸고, 기훈과 새벽은 둘 중 한 명이 살아나가면 서로 남은 가족을 챙겨주자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밤새 새벽은 상우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우는 기훈이 다친 새벽이를 살리려고 게임을 기권하게 될까봐 아예 새벽이를 죽여버린 거였어요. 218번 상우와 456번 기훈의 마지막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둘 중 한 명이 결승전에 들어오거나 둘 중 한 명이 죽게 되면 끝나는 게임에 상우와 기훈은 칼을 들고 서로를 공격했고, 상우를 제압한 기훈이 결승전을 향해 걸어갔죠. 하지만 기훈은 이내 "안해 그만두겠어 라고 말하며 상금 포기 선언을 합니다. 기훈은 오로지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상우가 탈락하여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기훈은 누워있는 상우에게 "상우야 집에 가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상우는 "우리 엄마를 부탁한다며 자신의 목에 칼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상우는 끝까지 그 돈이 공중분해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또한 기훈이 상금을 타면 자신의 어머니를 챙겨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기훈은 1등이 되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의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인출 카드에는 456억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소설 운수 좋은 날처럼 상금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싸늘한 주거미 든 채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해요. 이후 기훈은 게임에서 우승을 하고도 죄책감을 털어내지 못해 패인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상금을 보면서 저 돈을 갖고 나가면 빚을 갚고 엄마한테 제대로 된 가게도 하나 내주고 딸한테 아빠 노릇도 잘하고 싶었는데, 막상 모두의 목숨값을 받고 나니 그 돈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죠. 1년 후 기훈은 "당신의 깐부로부터 라고 적힌 편지를 받게 되고 일남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오일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자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경마장의 말처럼 이용하는 게임을 만들어냈고, 돈이 많아서 세상이 시시해져 버린 VIP들을 모았죠. 그러다가 뇌졸중에 걸려 죽을 날을 앞에 두고는 어렸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게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일남이 기훈에게 구슬을 건네며 그를 살려줬던 건 기훈이랑 노는 게 재미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일남은 화를 내는 기훈에게 자신은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기훈에게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술에 취한 채 몇 시간째 누워있는 창밖의 노숙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정전까지 나타나면 기훈이 이기는 거였고, 아무도 노숙자를 돕지 않으면 일남이 이기는 내기였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오고 있었고 노숙자는 점차 얼어 죽어갔습니다. 이때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한 남자가 노숙자를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쳤다가 이내 경찰을 데리고 돌아와 노숙자를 도왔어요. 그렇게 내기는 기훈이 이겼고 그 순간 일남은 죽었죠. 이후 기훈은 미용실을 찾아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합니다. 기훈의 빨간 머리는 노숙자를 도와준 노란색 머리를 한 남자와 닮아 있었기에 이 부분은 기훈이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머리 기훈은 보육원에 있던 새벽의 동생을 찾아 상우 엄마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돈이 잔뜩 든 캐리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상우에게 빌렸던 돈입니다 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죠. 이후 기훈은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지하철역에서 두 남자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하죠. 이에 기훈은 게임이 또 시작된다는 걸 눈치채고는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행을 포기하고 게임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전화를 겁니다.
기훈은 전화를 받은 프론트맨에게 난 말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너희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프론트맨은 기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 비행기를 타는 게 당신한테 좋을 거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기훈은 끝내 비행기를 타지 않고 공항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시즌 1은 끝이 납니다. 시즌 2에서 기훈과 준호는 과연 세상에 이 게임의 존재를 밝히고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